안녕하세요. 빅원이의 권미란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서 중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서 직접 가져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인데요. 현재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긴장과 또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서 1990년 이후에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기록했다라면서 playing around, stop playing around, 장난을 멈추고 real deal, 진짜 협상, 진짜 거래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무엇이 장난이고 무엇이 진짜 거래일까요? 그가 지칭하는 장난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진짜 거래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주식시장이 쉬어갔죠. 마틴 루터킹 데이를 맞아서 휴장했습니다. 아직 부진한 중국의 경제지표를 반영하지 않은 미국 시장인데요. 중국의 4분기 GDP가 6.4%로 지난 금융위기 이후의 최저, 그리고 지난해 2018년 GDP는 6.6% 성장률을 보이면서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천안문 사태 이후에 가장 낮은 연간 성장률이었다고 하고요. 예상치에는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天安문 사태는 뭘까요? 다음 그림 보시죠. 1989년에 중국 마오쩌둥 체제 말기에 민주화를 요구했었던 중국의 시민과 학생들이天安문, 이 천안문 광장에서 시위하는 것을 중국 정부가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유혈 사태로 번졌던 사건을 말합니다. 그 이후에 중국, 민주화 요구를 내리눌렀던 중국은 이후에 고속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미국장은 중국의 경제 지표를 채 반영하지 못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매일, 매 시간, 매분 필요할 때 자신의 의견을 꼭꼭 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협상에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꼭 챙겨서 자신 쪽으로 끌고 와서 이러한 것을 상대를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은 무역협상의 낙관론과 기대 심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협상 테이블 위의 분위기는 조금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제지표가 1990년 이후 최악인데 이제 중국 무역긴장 여파 이거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 장난을 멈추고 진짜 거래를 하자라는 것, 이것은 아직은 핵심 쟁점, 진짜 거래, 핵심 쟁점에 이견 차이가 남아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현재 중국의 지식재산권의 탈취 문제와 또 기술 이전 강요 같은 무역전쟁의 핵심 사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전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고 소식통을 통해서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중국 쪽에서는 증거를 제시하라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1월 30일 류허 중국 경제부총리가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협상을 했는데 미국이 만족할 만한 중국의 양보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남은 한 달 동안 미국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중국을 압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일 협상이 불발된다면 3월 1일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기존 10%에서 25%로 미국 쪽에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블룸버그가 지난해 GDP, 중국의 GDP에 대해서 이러한 평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중국의 GDP는 중국 공산당이 소련 등 다른 공산당보다 수명을 더 연장하는 데 도움을 줬었던 수십 년간의 고속 경제 성장이 이제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체제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했었던 경제 성장에 힘이 빠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코너에 몰리고 있는 G2인 중국, 그리고 미국은 지난 1980년대 소련과의 군사 경쟁, 그리고 또 일본과 독일과의 경제 경쟁에서 패권을 쥐어갔었던, 승리를 거뒀었던 그러한 경험들처럼 이번에 G2 패권 경쟁에서도 중국을 완전히 내리누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중국 경제 체질과 내부적인 움직임에 달려 있을 겁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다보스 경제 포럼을 앞두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이러한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목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글로벌 경제 성장을 내리누를 만한 하락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난 2년 동안 확고한 경제 성장을 이어갔지만 세계 경제는 예상보다 더디게 현재 성장하고 있고 또 하락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 부채 감축 등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을 키워서 심각한 성장 둔화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현재 정부도 가계도 빚을 줄이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금리가 오르든지 아니면 경기가 둔화되든지 어떤 쪽으로 가든지 간에 현재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기라는 점을 이 코멘트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한번 0.2%포인트 낮춘 3.5%로 하향 조정하면서 지난 6개월 사이 0.4%포인트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다보스 포럼에서는 감세 정책을 하면서 많은 기업인들에게 환대를 받았었지만 올해는 이렇게 참석하지도 않은 자리에서 미리부터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고 지금 중국과 독일의 경제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강력한 통상 정책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더 키우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G2가 무역 해법을 찾을 것이다. 찾아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믿음이 강화되고 있지만 분명한 건 미국에서 만족할 만한 중국의 양보가 나와야 이번 협상이 끝날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핵심 쟁점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살펴보시고요.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GDP에서 특징 두 가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분기는 전기 대비해서 1% 성장하면서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는데요. 전분기에 마이너스였던 것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이번 분기, 4분기 성장률을 높였습니다. 바로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였고요. 이것이 재정 정책의 효과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이 마이너스 2.2%를 기록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우려가 오늘장 커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난해 연간 국내 총생산이 2.7%를 기록했는데 민간 소비 증가율이 2.8%를 기록하면서 GDP를 조금 앞질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소비가 GDP를 웃돈 결과라고 하는데요. 다음 그림 보시죠. 전년 대비해서 2018년에 증가율이 높았던 소비 항목은 바로 음식료와 또 전기가스 그리고 오락문화였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가구 건강 같은 경우는 지난해 굉장히 성장률이 높았네요. 전기가스, 음식료, 오락문화 세 가지 항목이 바로 지난해의 소비를 이끌었던 항목이었는데 전기가스는 폭염 영향이 있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오늘 1분기에 수출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우리 경기가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질 수도 있겠다라면서 음식료와 오락문화의 지출은 여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기 우려감이 떠오를 때 음식료와 오락문화 같은 항목 쪽의 움직임들 내수주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주목해 보시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